프랑스의 한 치과. 어느 한국인 남성이 입을 가린 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가 깨져버렸기 때문인데요. 오랜 시간 기다려서 마침내 진료용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료를 위해 입을 벌린 순간 치과 의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데요. 다들 이리 좀 와서 이것 좀 보게. 헉, 이게 뭐야? 도대체 한국인 남성의 입안이 어떻게 되었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프랑스에서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루이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살고 있는 루이라고 합니다. 파리의 한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 의사죠. 저는 제 이력과 실력에 몹시 자신이 있었습니다. 명문대학의 의대를 나왔을 뿐더러 미국으로 연수도 다녀온 바 있거든요. 저도 잘했지만 동료 의료진도 모두 뛰어나서 동네에서 잘 나가는 치과가 됐습니다. 프랑스는 의료보험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부담이 적죠. 미국처럼 병원비가 극악무도한 나라와는 정반대인 겁니다. 저렴하다 보니 치과는 늘 북새통을 이뤘어요. 저는 사람들의 치아를 봐주는 사람인 만큼 스스로의 치아 관리에도 사력을 다했습니다. 하루에 3번 식사하고 나면 곧장 양치질을 했죠. 양치질도 꼭 세균 제거에 탁월한 칫솔로 했습니다. 그런 칫솔은 솔이 너무 작아서 양치할 때 상당히 불편하지만 청결한 치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양치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치실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양치 시간은 5분을 넘기지 않았어요. 양치 자체는 3분 하고 치실하고 입 헹구는 데에 2분을 썼죠. 양치 오래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치아가 마모될 수 있어서 해롭죠. 치아 깨끗하게 하겠다고 늘 다른 사람보다 오래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양치 시간을 줄이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청결하고 건강한 치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하얗지도 않아요. 커피나 담배, 카레 등을 비롯한 기호식품, 음식 때문에 치아가 변색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잠시 제 자랑을 너무 늘어놓은 것 같네요. 다시 치과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희 치과에는 대부분 현지인들이 방문하지만 간혹 관광객들이 들르기도 합니다. 저희 치과의 서비스와 퀄리티가 좋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찾아올 정도는 아니고 여행 도중 돌발 상황에 들르곤 했죠. 이를테면 세게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앞니가 깨진 경우예요. 제가 만난 한국인 관광객 재현 씨도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진료를 보고 있던 어느 수요일이었죠. 그날이 워낙 기억에 남아 요일까지 기억하고 있네요, 제가. 재현 씨는 우는 소리를 내며 치과로 들어섰어요.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을 정면으로 박았는데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앞니가 깨져버렸기 때문이죠. 정급하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으면 될 텐데 그 정도는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날따라 대기 환자가 많아서 재현 씨는 긴 기다림 끝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보기 위해 입을 벌리라고 했죠. 하세요. 입 크게 벌리세요. 깨진 앞니를 살피던 시선이 저도 모르게 어금니로 갔습니다. 크라운이 너무 눈에 띄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정교한 크라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집중한 얼굴로 M1 어금니를 건드려 보고 있으니 재현 씨도 어딘가 의아하다고 느꼈는지 뭐 하냐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죠. 혹시 이 오른쪽 어금니는 어디서 하신 겁니까? 한국? 예.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의사들을 불러서 재현 씨의 완벽한 오른쪽 어금니를 보게 했어요.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죠. 처음에는 3명이 왔었는데 나중에는 5명까지 붙어서 재현 씨의 입안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정교한 교과서적인 크라운은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보라는 앞니는 안 보고 너무 다른 짓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의사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앞니 진찰을 했습니다. 다행히 신경치료를 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었고 레진이나 크라운으로 메꿀 수 있었죠. 하지만 한 번으로 안 될 것 같아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파리에 오래 머물면서 자주 방문해야 하는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파리를 잠시 여행 중이신 거라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재현 씨는 알겠다고 하고 병원을 나섰죠. 그런 글을 그냥 보낸 것에 대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사진이라도 제대로 찍어둘 걸 싶어서요. 거부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믿져야 본전이었을 텐데. 다시 한 번만이라도 그 완벽한 크라운을 보고 싶어서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기 전에 조사는 조금만 했어요. 재현 씨가 한국의 치과 수준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었거든요. 이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국의 어느 치과에서 크라운을 그렇게 잘합니까? 어디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동네 치과에서 했어요. 아, 꼭 좀 알고 싶은데. 크라운을 잘해놔서 그러죠? 굳이 그 치과가 아니어도 한국에서는 웬만하면 다 그 정도는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치과 수준이 대체로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저는 원장님께 한국에서 열리는 치과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한동안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은 에이스인 제가 빠지는 상황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지만 그렇다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없었죠. 치과 수준이 월등히 높은 한국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다녀오면 저희 치과의 퀄리티가 더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장시간 비행 후 도착한 몸은 꽤 지쳐 있었죠.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숙소로 가서 잠부터 청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서 알람도 맞추지 않고 잤죠. 일어났는데도 세미나 하루 전이었습니다. 여유로워서 그런지 기분도 좋더군요. 다행히 조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호텔 건물 1층으로 내려가 식사를 했습니다. 여유롭게 스마트폰으로 기사 읽으면서 먹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콰직! 제가 뭔가를 잘못 씹은 느낌이었죠. 휴지를 손에 받치고 뱉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돌을 씹은 거였습니다. 호텔 뷔페 음식에서 돌이라니. 그냥 돌을 씹고 만 거였으면 버리고 말았겠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어금니가 깨졌거든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아가 튼튼하다고 믿어왔는데 고작 돌 한 번 씹었다고 이렇게 깨져버리다니. 어금니만 안 깨졌으면 호텔 측에 컴플레인을 걸지 않았을 텐데 저로서도 어쩔 수 없었네요. 또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렇다고 일을 소란스럽게 만들지는 않았고 조용히 컴플레인 접수만 하고 나왔습니다. 치과를 가야 했거든요. 저도 치과 의사인데 참 이런 일이 다 있었습니다. 재현 씨의 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었기에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재현 씨 말대로 정말 길 가다 보이는 치과 아무데나 들어갔어요. 제가 파리에서 근무하는 치과처럼 원장님이 계시고 의료진 몇 명이 대기하고 있는 치과였죠.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고 진료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프랑스의 여느 의사들과 다를 거 없이 능숙하게 진료를 시작했죠.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한 번이면 된다는 소견을 들었고 곧장 수술에 돌입했어요. 저는 입만 크게 벌리고 있었고 모든 것은 선생님 손에 맡겼죠.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될까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재현 씨 어금니에 씌웠던 크라운처럼 정교한 교과서적인 크라운이 나올까? 어금니를 깨먹은 상황에 좀 철없는 생각이었네요. 치료를 마친 뒤 입을 벌리고 거울을 보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말 재현 씨 말대로 아무 치과에나 들어와서 한 건데 재현 씨의 어금니에 씌웠던 것처럼 완벽한 크라운이 씌워져 있었어요. 비용도 그리 비싸지 않았죠. 만족도 최상이었습니다. 이 가공할 만한 한국의 치과 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다음 날에는 세미나에 참석했죠. 세미나는 꽤 긴 시간 동안 진행되어서 그 기간 동안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실력이 출중한 한국인 치과 의사들도 몇 명 사귀게 됐죠. 아, 그리고 제 크라운에 대한 비용은 호텔 측에서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과에서 쓴 돈이 없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얻은 것이 많았지만 그냥 돌아가기는 아쉬운 마음에 치과에 한 번 더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였죠. 마침 할 때도 됐는데 한국 의사들 실력 좀 보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도 재현 씨 말대로 길 걷다가 보이는 치과 아무데나 들어갔습니다. 크라운 때문에 갔던 치과는 이미 실력이 입증된 곳이었으니까요.
정처 없이 걷다가 이번에도 그냥 보이는 치과로 들어갔습니다. 좀 오래된 듯 했죠. 약간은 허름해 보였습니다. 괜찮을까 걱정했는데 대기 중인 환자가 많은 걸 보고 괜한 걱정이었다고 생각했죠. 하긴 병원이 잘 되니까 오랜 시간 동안 운영할 수 있었던 거겠죠. 이번에는 꽤 오랜 시간 기다려서 진료 의자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아니라 치위생사가 저를 맡았어요. 잘 되려나 했는데 그것도 역시나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치위생사는 굉장히 무심한 표정과 손길로 작업에 착수했어요. 성의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프로페셔널해 보였습니다. 표정이야 일할 때 무표정한 게 당연했죠. 그리 긴 시간 지나지 않아서 스케일링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잘해놨는지 봤는데 제가 받아본 스케일링 중에 단연 최고였어요. 치아가 정말 개운한 기분이 들었죠. 완전히 치과 의사로서의 경험을 위한 한국 여행이었네요. 아, 여행이랄 수는 없겠습니다. 관광을 일절하지 않아서. 프랑스로 돌아간 저는 제가 한국 세미나에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동료 의료진 교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라 나누고 싶었거든요. 따로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발표를 들은 원장님은 화색이셨어요. 한국 세미나에 보내길 정말 잘했다면서. 그 뒤로 저희 치과는 명성이 더욱 높아졌죠. 참 좋은 일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국 현지만큼의 기술력을 보유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무척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루이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